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수 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지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증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 DS 10분봉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낮은 위험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금일 영상은 마이크로 솔더블 제조기업인 덕산 하이메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 대한 최근 리포트가 없어서요. 조금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4월 24일 하나증권에서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FCBGA 호황과 점유율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 매수 신규, 목표주가 23,000원, 당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23,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7년 예상 EPS 728원에 타겟퍼 31.5배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타겟퍼는 27년 글로벌 ABF 기판 기업의 멀티플 평균이다.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FCA BGA의 구조적 성장 국면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점유율 확대로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하면은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접합 소재입니다. AI 가속기와 HBM의 확산으로 칩의 핀 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서 13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마이크로 솔더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기의 급등 이유 중 FCBGA가 있잖아요. 그 삼성전기에 덕산 하이메탈에서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솔더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센터 내 일반 D램 및 낸드 채용 확대로 솔더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결 자회사의 적자폭 축소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26년 프리뷰 2분기 가파른 수익 개선 기대, 별도 기준 26년 매출 2,115억 원, 영업이익 263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 및 FCA BGA 업황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재료인 구리 및 주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별도 기준 26년 1분기 매출은 430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었습니다. 다만 3월 중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판가 인상이 이루어져 2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당사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솔더블과 코어 솔더블의 생산 능력을 전년 대비 30% 확대했으며 생산 효율화를 통해 마이크로 솔더블 생산 능력 또한 전년 대비 10% 확대해 하반기 패키징 소재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 솔더블 구조적 성장 구간 진입, AI 서버형 가속기 및 CPU 수요 증가 및 FCBGA의 기판의 대면적화, 고다층화, 선폭 미세화로 마이크로 솔더블 중장기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AI 인프라 관련 투자가 견조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고성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FCBGA 업체들은 대면적 미세피치 기판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유니마이크론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FCBGA의 바디 사이즈를 150 by 150 마이크로 이상으로 확대하고 범프 피치를 60 마이크로 수준까지 축소할 계획으로 파악된다. 이에
패키징당 마이크로 솔더블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글로벌 마이크로 솔더블 시장 내 과반 이상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어 전방 수요 호황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말부터요. 가파르게 상승했었습니다. 5,900원, 약 6,000원에서부터 21,000원까지니까요. 거의 한 뭐 2배 이상, 2배 정도까지 올랐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현재 이평선들의 수렴 중입니다. 현 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2021년부터요. 금년 초까지 거의 박스 하단부 5,000원과 상단부 10,000원 사이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금년 들어서 급등 이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금년 초에 급증을 했었고요. 최근에 그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 초에 하단부에 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 10,000원과 14,000원 부근에서 한 2달 정도 횡보를 했었죠. 그러다가 4월 달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약 2달 동안 오밀조밀 횡보를 하다가요. 5월 말쯤에 고점 오밀조밀하던 그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또한 위협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10,000원 부근의 저점 부근을 지지 확인하고 나서요. 지난 6월 4일 상한가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변동성 줄어들고 있으면서 5일선과 10일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21선과 60일선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평선 수렴 중입니다. 거래량은 많이 줄었죠. 수급, 금투, 3호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박스 5일선과 21선, 60일선 한 방에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이죠. 다시 한번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는 통신장비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렸잖아요. 오늘은 통신장비 섹터는 생략하고요. 내일부터 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던 종목이죠. 파라다이스. 지난주 급락 구간에서 잘 버텨주었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윗꼬리로 박스 상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견조해 보이죠. 수급 또한 외인, 금투, 보험, 투신, 기타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시장이 좋아진다면 기존에 그 급락했던 종목들 쪽으로 먼저 수급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하락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약간의 수급에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일부터는 그들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다 보면 바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고환율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 가능성 있는 종목입니다. 인바운드 기업이니까요.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나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 5월 31일 유튜브에서 제가 처음으로 공유해 드렸었고요. 이 종목 또한 박스 상단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지난주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다시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되시겠지만, 음, 작년 11월 14일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통신 기반 팀 커뮤니케이션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모터사이클용 메쉬 통신 제품입니다. 독일 모터사이클 전문지에서 7년 연속 통신 시스템 분야 브랜드 1위 달성한 회사이고요.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약 4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뭐 그런 라이더들의 필수품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수급 외인, 투신 3호 들어왔네요. 이평선도 또한 60일선 돌파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지난 5월 29일 이전 박스 상단에 도달한 이후 다시 조정을 받고요. 아래쪽에 있던 박스 상단부까지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저점 확인한 이후 지난 금요일 11%짜리 양봉 나와주었네요.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외인, 금투, 보험, 투신, 사모, 기금 60일선을 밟고 올라서는 상태이거든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지난주 젠순항 방문 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박스 상단까지 올라갔다가요. 출국 이후 전량 다 반납했었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날은 17%까지 올라갔었네요. 거래량 또한 실렸고요. 수급도 외인, 금투, 투신, 사모, 기금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작년 25년 저점이 18만 원 부근이었었습니다. 현재 24만 원이니까요. 이 종목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없습니다.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래량 또한 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내일이죠. 바로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효성 TNC입니다. 최근 급락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저점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외인, 금투,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시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할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LNC 바이오인데요. 지난 금요일 반도체들의 쏠림으로 인해서 이 종목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만약 내일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와준다면 분할 진입 한 이틀 정도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C 바이오 실적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수급, 보험 들어왔습니다. 분할 진입 의견입니다. 통신 장비 섹터는 생략하겠고요. 계속해서 추적 관찰 중이었던 종목입니다. ST인데요. ST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의미 있는 수급과 양봉을 뽑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점을 찍은 후 바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계속 보시면 3월 달에도 고점을 찍고 급락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고점을 찍고 또 하락, 4월 달에도 또 한번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쯤에도 거래량도 실렸거든요. 이때는. 그리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이후 또 한번 급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과도 연관이 있었겠지만 이때 보시면 고점을 찍었었죠. 신고가를 한번 달성했었죠. 하지만 20일과 60일선의 이평선들이 꽤 이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 급락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20일과 60일선에
꽤 이격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평선들의 위치는 이전과는 좀 다르지요. 음, 지난주 금요일 날 20일과 60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 주었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어떻게 움직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 같은 급락 구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으로 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이 또한 설레발이 돼서 또 급락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이평선의 위치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거의 다 수렴이 된 상태이거든요. 어느 정도 저항은 돌파해 놓은 상태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수급, 외인, 투신, 3호, 기타 들어왔습니다.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또한 신규 진입 가능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파미셀입니다. 꽤 많은 급락을 했죠. 참 실적도 좋은데 이런 종목들이 못 간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힘을 내볼 걸로 보입니다. 수급, 외인, 금투, 보험, 3호, 기금 수급 매우 좋은데요. 신규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뭐 비옥수도 똑같죠. 파미스텔과 뭐 거의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 매우 좋거든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투신 수급 들어왔습니다. 뭐 덕산 테코피아도 똑같죠. 다 같이 뭐 이런 종목들이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FNF인데요. 이들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져서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멋져 보이는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위치에서 이 박스를 돌파한다면 가장 센 종목으로도 보이거든요. 수급, 보험, 투신,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만약 음봉이라도 하나 나와준다면 더 좋겠지만 내일 이 위치를 돌파한다면 가장 강한 종목으로도 보입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이 종목 미국에서 실적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평선들 거의 수렴이 된 상태이고요.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공유해 드렸었거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V식 FLNG 세계 1위입니다. 현재까지 V식 FLNG가 전 세계에서 건조된 게 16척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1척인가 12척을 삼성중공업이 전부 다 건조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블랙록에서 신규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5%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 또한 지난주 급락 구간에서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요. 지난주 금요일 약 7.5% 상승하면서 다시 거래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 외인, 금투, 투신, 3호, 기타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다음 주 이 이평선들만 한번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린다면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에 낮은 위험 구간 종목으로는 덕산 하이메탈을 공유해 드렸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을 텐데 내일부터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질 듯 싶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과 분할 진입 가능한 종목, 그리고 최근에 추적 관찰 중이었던 종목 등으로 나눠서 리뷰해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장 좋아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